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 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금까지 9분이 말씀하셨고요. 그 9가지 주제들이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들인데 짧은 시간에들 말씀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좀 급한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가지가 중요했고요. 10번째는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성 갱년기, 우리 노화, 나이 들어서 사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행복하고 또 삶의 질을 더 좋게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한 2시간 하라도 하겠는데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10분 동안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반복하고 복귀하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금방 문두건 교수가 얘기한 남성 갱년기란 이러이러한 증상이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치료하려면은 결국 남성 갱년기 중에서 특히 우리가 남자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남성 갱년기를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검사 속에는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남성 호르몬 검사는 어디서 하죠? 소변 갖고 하나요? 정액 갖고 하나요? 예. 갑상선 호르몬 검사 피에서 하듯이 남성 호르몬도 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을 찾아야 되니까 이런 호르몬들을 그런 경우에는 보충을 해야 됩니다.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증상, 아까 문두건 교수가 말씀했었죠. 그런 증상들이 분명히 있으면서 또 하나는 피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졌더라. 그러신 분들. 그런데 남성 호르몬도 써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가령 전립선 암이 현재 있는 환자들이라든지 또는 몸에 이미 밝혀져 있는 다른 암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쓰는데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너무 비만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배제시켜서 이제 나머지 분들을 향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을 보충을 해주는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을 할 때 있어서 우리 의사들이 아주 중요시 하는 것은 테스토스테론 수치, 남성 호르몬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만 사실은 저는 남성 호르몬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우리 일반인들께서 남성 호르몬은 남자한테만 있고 여성 호르몬은 여자한테만 있는 걸로 오해들 하시거든요. 근데 남자나 여자나 몸속에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다 있어요. 근데 이름이 하나는 영어로 돼 있었거든요.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이렇게 영어로 돼 있었는데 이걸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로 바꾸면서 한문을 바꾸면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바꾸나 가지고 지금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남성 호르몬입니다. 이것이 떨어져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주 뚜렷한 갱년기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있으면서 이런 환자들한테 약을 썼을 때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와서 병원에 와서 추적 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앞전에 문두건 교수 이야기했다시피 남성 호르몬 주사를 포함한 이런 갱년기 치료는 병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연세 드셔서 살 때에 보다 더 건강하고 윤택하게 그 삶의 질을 높이 유지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지 어떤 질환을 포커스를 맞춰서 딱 그걸 맞으면은 금방 그 질환이 치료되고 그런 거는 아니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성 호르몬을 언제 쓰냐면은 이 발기부전 환자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도 반응을 안 하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하고 또 저희 진료실에서 저희한테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뭘 먹으면 됩니까? 예,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도 뭘 먹으면 될까요? 아니면 오늘 수술을 한 전립선 암 환자도 이제는 뭘 먹으면 될까요?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답변해 드릴 게 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밝혀진 게 있죠. 우리가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식이죠. 근데 이 동물 실험 보니까 곤충 갖고 실험해 보니까 30% 음식량을 줄이니까 이 30%를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먹는 게 음식 약이 중요한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먹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지금 연세 드셔서 지금까지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이제 이대로 살다가 해야지 그러신 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보니까 어느 정도 몸이 많이 망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시점부터 줄여도
음식량을 줄여도 그 효과가 충분히 몸에 반영이 된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이거 원숭이에서요. 또 이 초파리라는 곤충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 27도에서 키운 경우하고 18도에서 키운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수명에서 어느 게 더 오래 살 것 같습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예. 따뜻하게 해주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장수촌들 보면은 아주 깊숙한 시원한 산 속에 있죠. 그래서 주위 환경, 그다음에 내 몸에 너무 열이 나는 것을 방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칼로리, 아까 음식물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면 특히 칼로리를 한 번 더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줄인다고 그랬더니 너무 음식들을 안 먹어서 정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미네랄 이런 것을 복용을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단백질도 이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칼로리는 필수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같은 거 드셔줘야 되는데 칼로리는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로리를 줄이면 우리 몸에서 칼로리 준다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산물들, 여러 가지 부패물들, 쓰레기 발생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것에 포함해서 실제로 이 쓰레기로 인해서 생겨나는 종양도 발생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비만,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이런 것도 줄일 수가 있죠. 아울러서 역시 암도 예방하기 때문에 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자체 볼륨도 줄일 뿐만 아니라 칼로리도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생활 환경을 조금 더 시원한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단백질은 조금 나이 드실수록 섭취해 주시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력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력이 너무 줄어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곤란이 오고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또 더 노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단백질 섭취만 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 섭취하면서 운동을 해줘야지 우리 몸에 근력이 같이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겠죠.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대개 이 지방으로 인한 칼로리는 30 내지 35%가 넘지 않게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만이 우리가 변비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필수 비타민, 섬유질을 보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비타민 무기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여기 오시면서 밖에서 이제 햇볕도 쬐시면서 오셨으니까 비타민 D는 특히 이제 햇볕을 쬐야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와 비타민 B6, B6가 특히 나이 드실수록 우리 영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고구마나 옥수수나 이런 것도 같이 드시면서 자주 야외 활동을 하시는 게 특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골다공증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골다공증이 오는 가장 큰 원인이 비타민 D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칼슘이 부족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슘은 이제 우리가 부족하신 분들은 가끔 요즘은 약국에서 칼슘 제제를 사서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음식물 가령 뭐 멸치라든지 이런 거 뼈채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드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수분 보충입니다. 수분을 이 앞전에 아까 김형지 교수 이제 뭐 밤에 소변 안 보시려면 음식 수분 제한하라고도 얘기했지만 또 그건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 특히 야간에 수분을 주셔야 되지만은 나이 드셔서 사실 수분을 너무 섭취 제한하면은 탈수에 빠질 수 있고요. 쉽게 탈수에 빠질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뇌졸중이라든지 혈관 질환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으니까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운동을 아주 맹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운동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심한 운동들을 하셔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신 분이 있는데 운동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말 지나친 운동은 아니 한만 못하는 게 운동이기도 합니다. 가령 우리가 자동차를 같이 10년을 썼는데 어떤 것은 30만 킬로를 썼고 어떤 것은 10만 킬로를 썼습니다. 어느 게 더 노후된 차일까요? 당연히 30만 킬로입니다. 운동 너무 많이 과다하게 하시면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노폐물들이 몸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 노폐물을 처리가 안 된 것들 몸에 쌓여서 그것이 암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화를 빨리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에는 뭐 몸을 아까 이렇게 스트레칭을 쭉 하는 거, 몸을 쭉 피는 거,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지구력 운동 이런 것들 포함하는데 보통 내가 평상시에 맥박을 재보니까 한 1분에 100회쯤 뛴다 그러면은 한 160회쯤 되게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30분에서 1시간 이내 정도로
그걸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나이 들수록 근육이 빨리빨리 튀어야 되니까 근력 운동을 가끔 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은 거꾸로 생각하면 가장 좋은 근력 운동은 걷기예요. 걸을 때 우리가 근육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일부러 옆길을 무겁게 들어오셔서 허리 다치지 마시고요. 살짝 가파른 길을 오르는 그런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게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흡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 심각성을 들추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죠. 우리가 예방 가능한 질병 및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흡연이랍니다. 발암물질인 거 아시고 계시죠? 폐암을 23배 증가시키고요. 비뇨기과에서 치료하는 방광암의 주범도 흡연입니다. 그 다음에 후두암, 구강암, 식도암, 췌장암. 그 다음에 각종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이런 것도 흡연이 발생시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폐질환도 10배 이상 증가시키고요. 또 골다공증이나 뒤태골증을도 흡연이 많이 위험을 증가시키는 게 되고요. 뭐 음주도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음주도 역시 양면성이 있습니다. 소량의 음주, 하루에 한 잔 정도의 간단한 음주를 꾸준히 하시는 건 오히려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도 풀고 예,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과하게 되시면 간경화, 심장, 신장 위선장, 뭐 치매도 일으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출혈성 뇌질환이나 또 허혈성 뇌졸중 이런 것도 일으킬 수 있고 특히나 뇌기능 손상이 이제 우리가 몸이 버티다 못하다 하면 특히 술 많이 드신 분들은 어느 시점 75세면 75세 80은 80세 딱 넘어갔으면 갑자기 치매가 아주 그 인지 능력이 툭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정말 몇 년 전까지 정말 술도 잘 드시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셨는데 어느 순간 확 늙어버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음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판단력이나 집중력도 빨리 떨어지고 낙상, 골절 사고 같은 것도 많이 생기죠. 성생활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특히 동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 중에 가장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이겁니다. 성생활하면 내 몸에 기가 빠진다고 아시거든요. 우리보다 유럽 사람들이 서구 사람들이 훨씬 더 성생활을 과거에 더 많이 했죠. 훨씬 더. 지금도 조사해보면 그렇고. 근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수명이 짧지 않지 않습니까? 서구인들, 유럽인들 성생활 많이 하지만은, 예. 적당한 성생활 통해서 몸의 원기를 회복하고 혈액순환도 시키고 그러는 게 훨씬 도움된다는 게 저희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갈수록 뭐 여러 가지 발기 강도도 줄어들고 쾌감도 떨어지고 사정력도 떨어지고 또 이제 그 다음에까지 새로 다시 한번 하려고 할 때 욕구가 사실 생긴 기간도 길어지고 오르가즘도 떨어지고 뭐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성생활을 가끔 지금은 약도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 하시는 게 훨씬 하복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 스트레스 정말 실이 끊어질 것 같은 마지막 순간까지 겪는 그런 스트레스. 그다음에 화가 많이 나는 현상, 우울증 이거는 아주 노화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몸에 있는 말초에는 머리끝, 발끝, 손끝, 성기끝 이런 데는 그다음에 위장관 이런 데는 피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어디로? 심장으로. 그러면 그 순간에는 피가 오지 않기 때문에 빈혈, 허혈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세포들이 빨리빨리 죽고 그 현상이 바로 빨리빨리 노화가 촉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시고 하도록 애를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나치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근데 제 판단으로는 의사로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중독성이 없는 약의 도움을 받아서 수면을 취할 수 있으면 그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수면을 못 하시고 약도 안 먹고 그러면서 버티시면서 받는 스트레스까지 가중되면 이거 정말 역시 노화를 가중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몇 가지 정리하겠는데요. 해야 할 것. 건강한 식사 말씀드렸죠. 운동, 충분한 수면, 적당한 성생활.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피하는 밝고 건강한 사고. 그 다음에 주기적인 진료, 특히 나이 들수록 병원과 가까이 하고 주기적으로 오셔야 되고요. 특히 필요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이 아주 여러분들의 원기를 도와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과식, 그 다음에 과칼로리 식사, 편식이 되겠고 지나친 운동, 흡연, 음주,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각종 만성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지금부터 9분이 말씀했던 여러 가지 여건들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들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